본격적으로 reinforce 알고리즘이 탑재된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트폴 환경에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inforce 알고리즘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그 아까 움직였던 그 카트폴 있죠? 그 화면을 통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동작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전에 그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액션을 뽑아내고 또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reinforce는 팔러시 펑션을 배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reinforce의 그 기반을 그 기본적인 이 펑션의 그 뭐라고 하지 분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정책이라는 함수를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이 정책이라는 요 또는 이 확률 분포를 배운다는 거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정말 아웃풋을 통해서 이 확률 분포를 배우게끔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막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쭉쭉쭉쭉 있죠. 있고 막 서로 연결돼 있고 막 서로 연결돼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X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가중치, 그죠? 가중치들과 표현들이 하나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보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거쳐 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어떤 뭐 y 해시라고 하면은 얘가 결국에 뭐냐면 x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때의 파라미터가 세타일 때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 되겠죠.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의 모습이잖아요. x가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아웃풋을 저렇게 f라는 어떤 함수로 저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f가 전반적인 저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저 f를 저 f의 아웃풋을 이 파이라는 정책의 확률 분포, 정책이라는 확률 분포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분이 뭐예요? 컨디션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분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분을 보면은 S가 기분이에요. 스테이트가 기분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액션 A를 취할 확률 또는 또 다른 액션 A 다시를 취할 확률 그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가능한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보면은 S를 이제 인풋으로 한다는 거죠. S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스테이트라는 인풋이 들어가서 저 세타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는 뭘로 표현할 거냐면 파이 세타 S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에 A라는 확률값 A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값으로 우리가 저 아웃풋 밸류를 취급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액션이 총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아웃풋 뉴런의 수치를 마치 첫 번째 액션을 A0이라고 할게요. S가 주어졌을 때 A0이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 그리고 쭉 나아가서 마지막 뉴런은 스테이트 S가 주어졌을 때 액션 3을 취할 확률로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취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정책을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아웃풋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가 있다고 했죠. 목적 함수인 그 평균 리턴, 그죠? 평균 리턴이니까 이거죠.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우리가 뭘 업데이트 시켜요? 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되겠죠. 뭐를 바탕으로? 우리가 열심히 구해낸 얘를 바탕으로, 그죠? 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언제냐면 이산적인 행동 공간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때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 사용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산적인 행동 공간이 아니고 연속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연속 행동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연속적인 행동 공간이라는 것은 A가 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산적인 행동 공간처럼 딱 왼쪽으로 움직이기,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행동이 0.0001, 행동이 0.0001, 0.0005, 행동이 1.3333, 행동이 마이너스 1.7895, 뭐 이런 식으로 무한한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한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동 공간이 연속 행동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면 저 지금은 이산 행동 공간에서는 아웃풋 뉴런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개수가 됐었어요, 그렇죠? 아웃풋 뉴런의 개수 이꼴 이산적인 행동 공간의 디멘션 또는 모두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가 됐었죠. 근데 연속 행동 공간이라고 하면은 저걸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못하죠. 뉴런은 무한대가 필요할 텐데, 각 뉴런이 어떤 소수점, 그죠? 어떤 굉장히 작은 차이가 나는 뭐라 그러지? 액션 값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개수의 아웃풋 뉴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뭐 마우스에 일단 두 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런 식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여전히 비슷하게 x가 가고, 여기 원래는 어떤 아웃풋이 나왔었겠죠. 그리고 요 파라미터 자체가 w들과 편향들과 가중치와 편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여전히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쓸 거예요.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쓸 거고, 스테이트가 쭉 저 뉴럴 네트워크 거쳐서 나온 값을 우리가 뭘로 쓸 거 아니냐면 이 확률을, 그죠? S가 주어졌을 때 어떤 A를 취할 요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통계치를 추정하도록, 통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저 액션 프로바빌티가 또는 팔러시가 정규 분포가 저 액션 팔러시라고 한다면, 그 액션 팔러시, 저 정책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는 n으로 보통 쓰죠. 평균이 뮤로 되어 있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는 어떤 확률 분포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뮤고, 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러한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정규 분포임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규 분포를 결정짓는 건 뭐예요? 이 정규 분포에 의해서 어떤 액션이 샘플이 된다고 하면, 액션이 이제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결정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규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 저 확률 분포 정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는 저 정규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가 되겠죠. 저 분산이 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 또 평균이 좀 작은 값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팅이 되겠고, 이런 모습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지금 뭐다? 뮤랑 시그마라는 거죠, 정규 분포에서. 그러면 이때는 이 아웃풋 뉴런의 첫 번째 값을 뮤로 취급을 할 거고, 이 아웃풋 뉴런의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이 시그마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뮤랑 시그마만 있으면 이 정규 분포를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다 모두 이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런 뮤와 시그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 행동 공간에서는 모든 가능한 연속된 값을 무한한 아웃풋 뉴런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이때는 차선책으로 간접적으로 확률 분포를 이 액션 S가 주어졌을 때 A를 취할 확률 분포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그 통계치들, 저 뮤나 아니면 시그마들을 배우게끔 하는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션 공간이 한마디로 액션 공간이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저런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그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저 파라미터 여기서 파라미터는 저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를 말해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얘는 이제 균일 분포죠. 균일 분포는 뭐가 필요해요? 범위의 하한값 그리고 범위의 상한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A랑 B를 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얘가 A가 되게끔 그리고 얘가 B가 되게끔 그렇죠? 어떤 S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웃풋이 A랑 B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우리가 원한다는 건 뭐죠? 결국에 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A와 B를 배워보게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감마만 필요하네요. 감마만.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스테이트가 쭉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감마만 배우게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얘는 아까 봤던 그 방식으로 그죠? 요 방식대로 각각의 뉴런이 뮤랑 시그마를 배우게끔 그렇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스테이트가 쭉 바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천천히 아웃풋이 나올 텐데 아웃풋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를 만들 거예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 A를 취할 확률 그게 곧 정책이니까 그죠? 확률 분포 또는 정책 그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은 각각의 아웃풋을 어떤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로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산 행동 공간을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하면은 걔네를 가지고 각 A 첫 번째 액션 A 두 번째 액션 1, 세 번째 액션 3, 그런 거에 대한 실제 확률값을 각각의 뉴런이 예측을 하게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측을 하게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값들을 연속 행동 공간이냐 아니면 이산 행동 공간이냐에 따라서 적당히 그거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고 그때의 아웃풋도 그 각각의 케이스에 적합하게 아웃풋을 사용을 하시고 각각의 적합하게 사용한 아웃풋을 바탕으로 어쨌든 이 정책은 S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을 결정되는 이 정책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죠? 얘를 설계하고 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확률 분포가 결정되었으니 우리가 액션을 하나 뽑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액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액션 함수를 바탕으로 또 이 로그 확률 분포식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로그 확률 분포도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보낼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 로그 확률 분포가 필요했잖아요. 로그 확률 분포에 요거 그죠? 세타에 대한 미분을 취한 거 그죠? 세타에 대한 미분을 취한 요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기 전에 일단 요 값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저 뉴럴 네트워크한테 보내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 받은 로그 확률 분포와 그의 미분값을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겠죠.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업데이트된 뉴럴 네트워크에 또 새로운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또 스테이트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또 가운데 있는 이 정책을 만들고 이 새롭게 개선된 이 정책을 가지고 또 액션을 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로그 확률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또 뉴럴 네트워크에 미분을 취한 값을 같이 보내면서 얘가 이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업데이트한 다음에 또 아웃풋을 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면서 뉴럴 네트워크는 점점 평균 리턴, 오브젝티브 펑션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계속 계산시켜 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리인포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침층 신경망을 이용했을 때의 리인포스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한 사이클이니까 이 사이클을 잘 한번 눈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리인포스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 아웃풋을 바탕으로 어떻게 확률 분포를 만드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이때의 아웃풋을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파라미터들이라고 해봅시다. 연속 행동 함수에서 연속 행동 공간에서는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통계치를 뜻하게 되겠고요. 이 이산 행동 공간에서는 얘네들이 각각 서로 이산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액션을 취할 때의 확률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률을 만들고 확률 분포를 만들고 확률 분포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로그 프로바빌리티, 로그 확률 그죠? 로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알고리즘 포인트 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산적인 행동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카테고리컬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아웃풋 y0와 y hat, 그러니까 총 두 개의 뉴런 되겠죠. 두 개의 뉴런, 얘가 이런 뭐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고 s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s가 쭉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얘가 y hat 벡터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얘가 y hat 요소의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얘네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고요. 얘네를 가정을 해서 마이너스 1.6094 마이너스 0.23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코드 2.2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아웃풋 뉴런이 각각의 행동에 관련된 그거라 그러지 않나요? 확률이라 그러지 않나요? 첫 번째 행동을 할 확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행동을 할 확률, 언제? 어떤 S라는 스테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라고 했으니까 확률이니까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예제에서는 우리가 저 아웃풋 뉴런에서 나온 값들을 직접 0과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얘를 로그 값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로그 값으로. 그러면 로그의 확률 분포는 당연히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로그의 0과 1 사이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작은 음수예요. 그죠? 음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수치가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1.6094라든지 마이너스 0.2231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얘네를 단순히 그냥 얘가 아니고 로그가 씌어진 확률 분포로 취급을 해볼게요.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밑에. 그죠? 왜냐면 지금 텐서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일반적인 숫자, 일반적인 벡터를
일반적인 벡터를 텐서는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어떤 약간 추상적인 데이터형입니다. 추상적인 데이터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이토치는 이 텐서를 이용해서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해요. 이 값을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텐서의 값을 태워가지고 이 텐서를 위로 올려보냈다가 밑으로 내려보냈다가 이런 작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1.69와 0.231이라는 것을 텐서로 바꿔주는 과정을 토치점 텐서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것은 텐서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텐서를 받아가지고 텐서를 아웃풋을 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네트워크에서 어떤 아웃풋 텐서가 나왔음을 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반 리스트를 텐서로 바꿔주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이렇게 텐서 형태로 잘 바꿔줬다라는 결과까지 한번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웃풋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얘를 결정해야 되죠. 이 정책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얻어내요? 아까는 로그였죠. 로그 파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액션 얘 값이 요거였잖아요. 첫 번째 벡터의 첫 번째 요소였잖아요. 그럼 얘로부터 얘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엑스포넨셜 취해서, 그죠? 엑스포넨셜을 로그에 취하면은 상쇄되잖아요. 엑스포넨셜하고 로그가 상쇄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로그 x가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있다고 했을 때 엑스포넨셜 로그 x는 뭐예요? 얘는 2의 로그 x라는 거죠. 여기에서 로그는 자연 로그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ln, 그죠? 그래서 자연 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특징에 따라서 이 성질에 따라서 얘랑 바꿀 수 있잖아요. 위치를. 요거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수학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얘를 바꾸면은 얘는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라고 하면은 베이스가 2일 거 아니에요. 2. 그죠?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곧 x.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포넨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 그리고 또 엑스포넨셜을 통해서 요값, 즉 얘를 얻을 수가 있고 각각이 0.2, 0.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 파이토치에 카테고리컬이라는 함수가 이런 것을 다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로짓이라는 이 옵션에다가 이 아웃풋만 폴리시에 아웃풋만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로짓이 사실은 로그 확률 분포거든요. 로그 확률 분포를 영어로 로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짓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이다. 즉 로그가 씌워진 이 확률 분포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파이 여기다가 아웃풋으로 파이 AS 그죠? 이 확률 분포를 복원을 해줍니다. 복원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뽑아보면 이렇게 0.2, 0.8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액션 A 0을 취할 확률이 0.2고 액션 A 1을 취할 확률이 0.8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요? 액션을 하나 뽑아내죠. 이제 얘가 결정되었으니까 전 스텝에서 얘가 결정되었으니까 여기서 액션을 하나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텐서 0이 나온다 하면은 얘는 뭐 하나의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텐서 1이 나온다 하면은 얘는 또 다른 액션이 되는 거고요. 이 카트폴에서는 왼쪽으로 미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미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다른 액션이 되겠고요. 아마 0.2, 20% 확률로 여러분들이 계속 얘를 이 코드를 반복하면은 굉장히 0.이라는 적은 확률로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80%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80% 확률로는 아마 1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요 스크린샷은 내가 0을 마침내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20% 확률로 0을 얻었을 때의 결과 화면을 포함한 거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1이라는 텐서를 더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은 이제 이때 얻어진 그 확률 분포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로그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다고 죠. 얘는 뭐래요? 뭘 위해서? For updating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왜냐면 요게 얘를 할 때 필요하니까, 계산 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건 어떻게 한다? 얘도 로그 프롭이라는 메소드가 이미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간편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0이면은 얘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왜냐면 0.2를 넣은 거거든요. 0.2를 로그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0 구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전순 스텝 3에서 뽑은 게 A0이라는 0, 그러니까 0이라는 액션이었잖아요. 그래서 0.2가 로그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60 구사가 출력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가 어떤 이산적인 행동 공간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으로부터 정책을 결정짓는 과정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그 결정된 정책으로부터 액션 하나를 뽑아내는 샘플 과정도, 그리고 또 그를 바탕으로 로그 확률 분포, 즉 로짓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 알고리즘 2.3에서는 이어가지고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때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우리가 뭘로 사용한다고 했냐면 그 연속적인 행동, 그죠? 연속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행동을 어떠한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그 파라미터들, 여기에서 파라미터는 그 통계치 같은 거라고 했죠. 뭐 평균 값이라든가 어떤 감마라든가 그러한 이 확률 분포의 모형을 결정짓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예측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았을 때 나온 그때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위한 확률 분포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얻어냈다고 했을 때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결정 지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고 했다면 정규 분포 모양의 이 확률 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토치에서 제공하는 이 노멀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요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스테이트가 되어서 첫 번째 아웃풋 뉴런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뭐 얘라고 했을 때 얘를 뉴런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웃풋에서 나온 이 아웃풋을 우리가 뭘로 사용했다? 시그마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 얘가 뮤로 취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평균이고 스케일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그마죠. 그렇죠? 이렇게 확률 분포가 결정됐다면 이게 확률 분포죠. 확률 분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서 샘플이라는 메소드 통해서 액션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 또 뽑아낸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로그 프롭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동일한 방식이에요. 단지 여기서는 노멀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는 얘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확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정규 분포의 평균, 그리고 두 번째를 정규 분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표준 편차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아웃풋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 그 1.0과 0.1의 리스트를 텐서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이제 이 노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렇죠? 여기 뮤, 여기 시그마를 넣어주면서 이 확률 분포 또는 정책, 그렇죠?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 mean과 standard deviation이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mean과 그러니까 그 평균,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직접 뽑아볼 수도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제대로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 또는 확률 분포를 결정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션을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죠? 액션을 하나 뽑아내면은 뭐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떤 실수 값이 되겠죠. 얘는 연속적인 행동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액션은 어떻게 보면 펜듈럼이 이렇게 뜨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펜듈럼이라고 하죠. 펜듈럼. 여기서 얼마만큼의 토크는 회전하는 힘 같은 거잖아요. 회전하는 힘의 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얼마만큼 줄지, 내가 세게 칠지 아니면 약하게 칠지, 중간 세게로 칠지, 그 얼마만큼의 토크를 돌아가는 그 힘을 줄지를 결정짓는 게 요 A 값이라고 여기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펜듈럼 이그젬플에서. 그래서 뭐 0.87 정도의, 여기서 보면은 액션을 취했을 때 0.87 정도의 토크를 이용을 해서 펜듈럼을 친다. 빵 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 아까 마찬가지로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구해볼 수도 있고요. 얘가 나중에는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겠죠. 업데이트 뉴럴 네트워크로 업데이트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로그 프로바빌리티 값이 되겠죠. 로그 프로바빌리티 값.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이산적인 액션 스페이스와 연속적인 액션 스페이스를 가정을 해서 어떠한 의미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을 바탕으로 정책 또는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 파이를 만들어 봤고요. 거기서부터 스텝 3에서는 액션을 한번 샘플링을 해봤고 마지막 스텝 4에서는 그 결정된 그 확률 분포랑 뽑아낸 액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로그 파이 AS 여기 보이는 그 값을 로그 확률 분포 또는 로짓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로짓을 구해내는 방법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얘들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그 가상의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 파라미터들을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봤으니까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